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탱크입니다. 예, 오늘도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DY파워예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자가 꼭 지켜야 될 원칙,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마라.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 그리고 투자 금액이 작더라도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여러 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절대 한 종목에 넣는 건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빠르게 갈라 하지 마세요. 꾸준한 수익이 최고입니다. 알아서 빨리 가요, 얘네가. 그때가 되면 알아서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제 방송은 미리 선점을 하자예요. 미리 선점을 해서 싸게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급등 나옵니다. 항상 그런 식의 투자를 좀 제가 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그 각 회사마다 신규 사업 진출 또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매출 또 이익 이런 오르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선별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으나 실적이 주가보다 더 뛰어난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 뭐 실적 우량주, 뭐 자산가치 우량주, 배당주 등. 그렇지만 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또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6, 7개월 지금 우행보 박스로 가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지금. 특히 뭐 대표적인 회사들, 우량주들. 실적이 뛰어나지만 너무 많이 오르고 당분간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형성되는 것들은 제가 다 추천 영상에선 제작을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이런 식의 우리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듣고 나서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Y파워예요. DY파워. 주로 이제 그 유압 실린더 관련된 회사예요. 중장비들, 뭐 포크레인 이렇게 할 때 그 은색 있죠? 쭉쭉 나오는 것들. 그거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주요 뉴스를 보면은 DY파워 한 8개의 자회사가 있어요. 대부분 계열사가 자동차 부품 요쪽 관련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DY파워는 DY의 자회사입니다. DY의 자회사. 그리고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건설 인프라 관련주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장비 이런 쪽 유압 실린더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또 부품도 만들지만, 주로 국내 거래처는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여러 회사가 있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이고, 굉장히 지금 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PER이 7.34배예요.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로 좀 분리를 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지금 21,000원대에서 지금 1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저는 한 15,000원 구간 들어오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규모로 이제 돈을 찍어내고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인프라 투자에 하면서 이제 건설 쪽이 좀 호황을 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건설 장비 호황 이렇게 좀 제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 70%, 요게 전부 다 중대형 굴삭기, 유압 실린더 제조 이런 쪽으로 70%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굴삭기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또 원자재 채굴이라든가 또 땅을 파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뭐 철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건설 경기 호조에 맞춰서 일단 굴삭기 수요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각국에서 슈퍼 재정 정책 뭐 돈 엄청나게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간을 두고 건설은 시작되죠. 뭐 한 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21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굴삭기 수요가 급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DY파워는 중국에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은 중국, 강음법인 이쪽 매출이 증가하면서
또 그쪽에서 원자재 수급 비용이 좀 낮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이런 쪽에 예, 중대형 굴삭기 실린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DY 파워는 동양기전에서 유압 실린더 사업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 새로 만든 회사예요. 뭐 하던 일은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제품의 7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가 굴삭기랑 연관이 돼 있다. 유압 실린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 공장은 한국에 있고 중국에 있고 인도에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삭기 수요 증가로 중국 법인이 성장을 견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만 네, 뉴스는 분석을 하고요. 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PBR 잠시만요. EPS, PER. 자, EPS가 2,300원. 그리고 PER이 7.39배. 기본 10인데 7이면 굉장히 이 자체만으로도 저평가요. 그리고 이제 BPS 이 회사가 DI 파이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그냥 거의 1이죠, 1.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그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있다. 예, 현금성 자산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그래도 900억을 못 넘겼어요. 800억, 700억, 600억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20년부터 890억. 그리고 올해 확 늘어가죠. 자, 연간 아니다. 분기로 본 거예요, 지금. 예, 연간으로 다시 봤습니다. 2천억대에서 3천억, 3,800억, 그리고 3,400억. 작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3천억 정도로 줄었죠. 한 4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저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2020년도는 좀 빼더라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350억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300억대 유지를 해요. 근데 올해부터 매출도 신장을 하고 있죠. 3,500억, 3,900억, 4,000억. 이 정도로 성장 속도가 3년 만에 1,000억 이상이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익도 400억에서 이제 500억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회사 자본금이 55억이거든요. 약 10배 수익을 벌어들인 거예요. 10배. 55억 투자해가지고 순수하게 일해서 돈 번 돈이 털어내지 않은 거죠. 물론 뭐 당기순이익은 400억으로 줄지만 자, 영업이익이 500억, 560억. 그러면 10배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그냥 10배로 잡자고, 10배.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560억 잡고 그냥 500억으로 잡을게요. 500억. 자, 500억 나누기 자본금 55억이죠. 그리고 곱하기 액면가에 제가 10배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45,000원이 나와요. 적정 가치가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거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냥 요거로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돈을 잘 벌면은 유보율 높아지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거는 뭐 기본이니까. 자, 수익은 계속 꾸준히 늘어가죠. 500억까지 이제 찍으니까 내후년에 이건 예상치지만 그걸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니까.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니까. 자, 보면 부채가 1200억대에서 900억으로 줄었죠. 부채가 줄고 자본은 1000억대에서 1800억 작년도. 그리고 2023년 어떻습니까? 약 3000억까지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2900억 아니에요. 그럼 부채 꺼버리고도 2000억의 현금은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를 끄고도. 부채 970억. 자, 여기 900억 있죠? 짜투리 띄워버려요. 그럼 2000억이잖아요. 대충. 예, 2000억 조금 빠지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이겁니다. 1800억. 그렇죠. 1877억. 시가총액이.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본금은 안 늘리잖아요. 뭐 증자 이런 계획 없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봐보세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12%, 13%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잖아요. 유보율 3,300%. 그럼 유보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33배 곱하기 현금, 자본금 55. 현금 딱 떨어지죠? 시가총액하고. 아까 이거 제가 빼버린다 그러잖아요. 빼버린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냥 현금성 자산하고 시가총액하고 같아요. 뭐 공장 부지 이런 거 다 빼고, 원자재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재료 뭐 장비 이런 거 다 빼고, 아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시가총액이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싼 거죠. 이런 회사 많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매출 증가, 이익 증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항상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딱 조정받을 때예요. 지금은 주봉에서 보다시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죠? 자, 삐져나오면 쉰다 그랬죠? 지금 쉬고 있잖아요. 21,000원에서 17,000원까지. 저는 요거를 지금 요 후반 15,000원대까지 좀 왔으면 지금부터 기대죠. 제 기대인데 15,000원 안 오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는 요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내려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죠. 이렇게 벌어진 것들이 이제 요 구간이 뭉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흔들다가 또 이건 상방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이 그 자체가 담보예요. 담보.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요 구간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가 좀 좁혀졌다가 다시 추가 상승. 이때는 실적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음에도 저만큼 갔죠. 한번 볼까요?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에 27,000원 찍었죠. 2018년도에 3,800억. 아, 실적은 있었네요. 그죠? 실적이 있고 300억밖에 안 됐는데 27,000원 찍었죠. 지금은 이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이때보다.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늘어나면 저 이상은 가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도 27,000원이 잡혔는데 그럼 무조건 늘어난다고 봐야죠. 올라간다. 이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27,000원. 그죠? 자. 2018년 맞죠? 예, 2018년 맞아요. 3,800억.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익도 더 올라가고. 그럼 저 주가는 돌파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배당은 한 1.8% 주고, 컨센서스 한번 볼게요. 발표가 나온 게 있어요. 예, 컨센서스도 전문가 의견이 31,000원이에요. NH투자증권에서. 그것도 5월 17일 날. 근데, 우리는 수급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차트를 보면, 이 자리 오면은 쉬는 걸 아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우린. 우리는 항상 이 삐져나올 때 들어가잖아요, 밑에. 삐져나올 때 요거 먹고, 이거 먹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삐져나오면 어때요? 박스 내지 조정 나온다 그랬죠?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 이거는 조정이에요, 그냥. 박스 조정. 저는 좀 15,000원, 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볼린저 밴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요거 하나 지울게요. 자, 요거 올라오는 거, 요거. 맨 밑에, 요 줄 하단에서 저는 매수를 권장을 드려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15,000원이라는 이 구간이, 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지지대가 형성이 있습니다.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가? 이 지지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일봉에서도 지지대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지지대가 있어요. 저는 이 빨간 구간 넘으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빨간 구간 위에서는
쉽게 안 빠져요. 빨간 구간 위에서는. 또 거기다 얘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 구간 위에서는요 쉽게 안 빠져요, 여러분들. 빨간 구간 밑에서는 급락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선을 빨간 선으로 한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계속 빨간 구간 미치니까 올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빨간 구간 위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아주 이쁜 조정이에요, 이건. 굉장히 예쁜 조정이다. 그죠? 거기다 이렇게 우행보고를 한다는 건 이동평균선 수렴이거든요. 각 이동평균선 수렴했다가 이렇게 멀리 벌어지잖아요. 요 끝자리랑. 그죠? 그러면 다시 또 모으는 작업을 해요. 모으는 작업을. 얘는 이동평균선 줄이 너무 기간이 긴 거라 천천히 따라 올라가지만 얘는 천천히 따라 올라가요. 얘도 천천히 따라 올라가요. 근데 나머지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 아주 이쁘게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타이밍을 주는 거죠. 이걸 보고 계신 분이나 또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보다시피 재무제표에서 일단 전문가 의견이 31,000원 잡히고 있고, 예? 그죠? 지금 31,0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가도 100%는 안 돼도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려요. 그죠? 근데 제가 분석한 거로 보더라도, 예? 그냥 단순 계산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이 회사, 자, 영업이 그냥 500원만 잡자고요. 이 미래, 3년 후에 가치로 봤을 때. 자, 500억, 아니, 450억으로 잡을게요, 그냥. 왜냐면, 여기 올해도 430억은 하니까 내년에도 480억을 하고, 그럼 450억으로 잡자고요. 나누기, 자, 자본금 55억, 곱하기 액면가, 곱하기 액면가의 10배. 그러면 4만원 잡혀요. 이 단순 계산으로만도. 또 어차피 이 회사가 부채가 없어요, 지금. 자, 부채가 50%밖에 안 돼요. 900억. 아니, 가지고 있는 돈하고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어요. 물론, 한 1000억 정도야 현금 쥐겠지만, 이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000억의 현금이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17,000원에서 이 주식수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18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공장, 뭐, 땅, 이런 거 뭐 다 빼고. 아니, 어차피 부채 꺼버렸잖아요. 900억으로 이 900억 꺼버리고. 그럼 2000억의 현금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차트를 중요시 여기는 게, 차트는 수급이에요, 수급.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조금 쉬어가자 하면 쉬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올리겠다, 이거, 기관들이 눈 여겨본다니까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자, 외국인 수급 한번 볼까요? 어떤가, 지금? 자, 외국인 비중 늘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자, 외국인 비중이 뭐죠, 여러분들? 자, 외국인 비중 파란색. 예? 파란색. 주가 빨간색. 근데 외국인이 봐보세요. 계속. 아니, 이 구간에서 샀다면, 외국인이 고점에서 산 거예요, 외국인. 계속 고점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외국인 타이밍이 더 늦어요. 그죠? 이 타이밍에서 산 거니까, 주가가 2만원에서 19,000원대 외국인이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파란 게.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 주가는 여기니까 이 가격에 산 거죠. 그럼 외국인 지금 손해죠? 얘들은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짜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중이 얼마? 5%대에서 지금 8%까지. 그것도 지금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은 외국인보다 우리가 싸게 사는 거잖아요. 외국계 기관 애들보다 우리가 싸게 사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재무제표를 보면, 자, 매출액이 이제 분기로 봅니다. 전년, 동기에는 800억. 물론 전년에는 뭐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자, 1200억. 40% 증가? 자, 영업이익 어때요? 160억. 100%가 증가했어요. 좋은 거죠. 그죠? 그게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되고 지금 조정을 주는데, 이런 거는 조정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자, 유동비율. 제가 200 넘으면 좋다 그랬죠? 당좌 비율 100 넘으면 좋다 그랬죠? 충족.
자, 유보율 35배, 3,500%. 그게 뭐, 자본금 대비. 그럼 35배 곱하기 자본금 55억 하면은 이에서는 1,900억의 현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부채 아까 없었고, 매출 이익률도 역시 17%.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영업 이익률 14%. 제조업 지금 대단한 거예요. ROA가 15, ROE가 24. 이건 분기입니다. 분기. 올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자, 투자 지표 보면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게 SPS. 이게 증가를 하냐, 안 하냐요? 증가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죠? 근데 올해 1사분기만 10,000원 잡혀요. 1사분기만. 그리고 BPS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11,000원, 13,000원, 15,000원, 17,000원, 18,000원. 지금 BPS 17,000원, 18,000원 잡히는데 딱 1대1이라 그랬죠, 제가. 0.99니까. PBR이 0.99죠? 1대1 나올 수밖에요.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자, PSR이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0.4밖에 유지를 안 해요. 최소한 1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만원은 넘는다는 거죠. 1만 유지해도. 어디 보자. 작년도 말 종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연으로. 종가가 11,900원.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올랐네요. 12,000원 잡고. 5,000원 정도면 한 50%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0.56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저평가고. PER이 7배예요. 7배. 무조건 저평가예요. 이건. 컨센서스 아까 보셨듯이 어떻습니까? 31,000원. 3만원은 기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 계산을 봐도 4만원 넘길 수도 있다. 얘 오버슈팅 자리를 보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편 다 봤으니까. 자, 일봉. 자, 삐져나왔죠? 눌림목 주고 있죠? 빨간데 지지. 빨간데 지지. 못 받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방에는 못 끊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뭐 종합지수 들쭉날쭉 하지만, 이 장기가 전부 다 영선 위에 있고, 이제 영선 위로 또 올라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일봉에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요 13,000원, 14,000원에 있거든요. 지지대가. 근데 저는 요 15,000원 요거 살짝 깨져가지고 요 삐져나온 자리 있죠? 우리 좋아하는. 자, 이동평선 뺄게요. 요렇게 삐져나오는 요 자리. 마지막 줄. 모든 줄 마지막 밑을 삐져. 그게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오면은 무조건 담아야 돼요. 그냥 이유 불면 담아야 돼요. 이거.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실적이 있는 회사니까.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이동평선 빼고. 자, 볼린저 밴드가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가까웠다가. 그죠? 이게 다시 또 모이는 자리란 말이죠. 이거 모일 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사셔도 돼요. 지금은 중립선이에요. 중립. 지금은 요 아래 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 자리에요. 중간. 여기에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스를 길 수가 있어요. 물론 저 단기, 중기까지는 매도가 나왔지만 롱 장기는 아직 매수 유지예요. 롱 장기는 이때부터 매수 유지예요. 삐져나왔죠? 4,000원대? 그러고 올라왔다가 볼린저 밴드 여기서 벌렸죠? 벌린 거 다시 수렴을 했죠? 얘도 벌렸죠?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벌려놓은 다음 다시 또 발산이에요. 그냥 위로. 거기다가 중요한 건 지금 자 매수 대기하라 지금 사인죠. 여기 매수 대기잖아요. 우리 매수 대기. 매수 대기. 그럼 매수 대기예요. 여기. 지금 딱 아주 좋은 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주봉이니까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아마 이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안 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17,000원 구간이나 17,000원 말고 16,000원 뭐 초반까지 오면 그때 잡아도 돼요. 그때 한 1,000원 정도
예, 더 내려오면은, 예, 16,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16,000원이나 15,000원이나, 예, 물론 뭐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 때문에. 그때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 경우, 좀, 접근을 분할로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할로. 얘는 아직까지 구간이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냥. 찍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은 무조건 돌파한다고 봐요. 27,000원. 직전 고점은. 거기다 지금 다 매수 시그널이에요, 지금. 매수 시그널. 그러니까 차트도 아주 이뻐요, 지금. 지금 저항대 부딪혔잖아요, 저항대. 월봉에서. 월봉 저항대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자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파란 구간 하나 있죠? 요게 14,000원, 15,000원 구간이에요. 그게. 근데 저것도 다음 달 되면 또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요. 쇼 차트라. 짧은 차트라. 그러니까는 항상 차트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엔 16,000원 초반대부터 집중 공략하는 걸, 예, 좀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더 추세가 쉬어가는 추세가 형성이 되니까 일단 주봉에서 내려오고 지금 지지만 받고 있지 볼린저 밴드가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서 박스 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예, 추이를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이렇다. 저는 목표가를 3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예, 최대는 4만원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예, 오늘은 뭐, 이, DY 파워, 예, 요 종목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고, 일단 뭐 회사가 8개 자회사가 있고, 대부분 자동차 부품 제조 이런 쪽이에요. 예, 일단 저평가다. 그리고 매출액 성장. 이런 게 회사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 회사의 기다. 이렇게 보시고, 예,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마세요.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고, 투자 금액이 작더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절대 서둘러서 매매하지 마시고, 아, 이거 좋아. 아, 미래에 갈 거야. 그걸 알더라도, 이왕이면 한 푼에도 싸게 사는 게 좋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식은 가장 먼저 싸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싸야. 똑같은 금액이라도 단돈 1,000원, 2,000원이 싸게 매수를 해야 수익도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관심을 두고 있다가 16,000원대 들어와서 16,000 초반대만 들어와도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공략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예,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DY 파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Y 파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고들 하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대박 나세요.